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황홀한 국수, 고영민. 반죽을 누르면 국수 틀에서 국수가 빠져나와 받쳐놓은 끓는 솥으로 가만히 들어가 국수가 익듯. 익은 국수를 커다란 소쿠리째 건져 철썩철썩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듯. 손 큰 내 어머니가 한 손씩 국수를 동그랗게 말아 그릇에 얌전히 앉히고 뜨거운 국물을 붓듯 고명을 얹듯 쫄깃쫄깃 말랑말랑 그 매끄러운 국숫발을 허기진 누군가가 후루룩 빨아들이듯 이마에 젖은 땀을 문지르고 허허 감탄사를 연발하며 국물을 다 들이키고 나서는 빈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은 검은 손등으로 입가를 닦듯 살다 갔으면 좋겠다. 고영민 시인의 황홀한 국수입니다. 혹시 이 시를 들으면 국수 생각이 나시나요? 가족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국수를 삶는 어머니,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사신 분들의 위를 채우는 국수 한 그릇. 그래요.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꽤 괜찮은 인생이겠지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지난 시간부터 올 한 해 한국 문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문학상 수상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가로 첫 발을 내디딘 신인상 수상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1 중앙신인문학상 당선작이죠. 백정승 작가의 빈집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백정승 작가는 1971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독일 빌레펠트대 문예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요. 작품 소개한 후에 백정승 작가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백정승 작가의 빈집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빈집 백정승. 관리인은 내일 아침 8시 정각이라고 못을 박았다. 8 Uhr pünktlich. 정확히 8시에 자신이 열쇠를 받으러 올 것이며 또 곧바로 벽을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와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열쇠를 반납한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고 했다. 8 Uhr pünktlich. 정확히라는 단어를 말할 때 관리인의 금빛 콧수염은 빠르고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푸, 트, 크, 흐 같은 발음을 할 때마다 그의 콧수염은 조금씩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정확히 8시까지 비워야 돼.
알았지? 이 관리인은 끝까지 반말이네. 나이는 40살도 안 돼 보이는데. 그래, 이건 무례해서 이러는 게 아닐 거야. 그냥 학생 기숙사 안에서 통용되는 어법에 따라 격이 없다는 걸 표현한 거겠지. 나도 반말을 해버려? 너 왜 그래? 무슨 생각을 해? 저기, 만약 8시까지 청소를 다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다면요. 너 들었지? 나는 너나 당신이라는 주어 대신에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뭐 그렇다면 네가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오면서 지불했던 보증금에서 청소 비용이 공제되고 청소는 용역에 맡겨질 거야. 청소 비용이 공제된 보증금은 4주 안에 네 계좌로 입금될 거고. 보증금에서 청소 비용이 깎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청소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었는데 그는 다만 원칙만을 되풀이했다. 이 얼룩은 뭐야? 글쎄요,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얼룩이 있어도 안 되나요? 그럼. 창틀에 먼지도 안 돼. 집안에 있던 내 모든 물건을 밖으로 드러낸 뒤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한번 밀어내는 것으로 기본적인 청소가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기물에 손실이 없었고 벽에 새로 칠을 하는 일은 기숙사 측의 소관이므로 열쇠만 반납하면 이 집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관리인이 와서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열쇠를 받아가는 일에 그토록 철저한 청소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리인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지적해 보일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먼지도 안 돼. 넌 월세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에 관한 사항을 잘 읽지 않았어. 바닥에 먼지만 없으면 청소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상태는 청소를 한 거라고 말할 수 없어. 도대체 어떻게 청소를 하란 말이에요? 네가 이 집에 살았던 모든 흔적을 완벽히 지워야 해. 완벽히. 내가 이 집에 살았다는 모든 흔적을 완벽히 지워야 한다. 그래, 완벽히. 퍼펙트. 페어팩트라고 발음하는 순간에도 그의 콧수염은 움찔거리며 그 완벽이라는 의미의 엄격성과 권위를 더하고 있었다. 지금이 몇 시지? 몇 시나 되었을까? 침대 머리맡에 전자시계가 있던 자리를 쳐다보았다가 이내 눈길을 거둔다. 이제 청소... 아니지. 내 흔적을 지우기 시작해볼까?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찌든 때 전용 세제를 짜내어 전기 레인지의 가열판에 골고루 바른다. 사용 설명서. 찌든 때가 있는 곳에 세제를 바른 다음 10분 이상 세제의 화학작용을 기다린 뒤 스펀지로 닦는다. 주의사항. 피부에 직접 닿으면 해로우니 반드시 고무장갑 착용. 고무장갑 안쪽에 땀이 가득 찬다 봐. 고무장갑을 벗으며 주변을 다시 휘휘 돌아본다. 벌써 몇 번째 같은 짓이다. 유리창을 먼저 닦을 것인지, 주방의 싱크대 주변에 있는 석회 자국을 없앨 것인지, 화장실 청소를 시작할 것인지 생각한다. 관리인이 그냥 8시라고 해도 될 것을 핑틀리라고 강조한 것은 두 번째로 주어지는 청소 검사에서는
관용이 없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핑틀리. 빈벽을 향해 말해본다. 푸와 트, 그와 흐 같은 문자들이 벽에 부딪혀 이리저리 떠돈다. 이번에는 페어팩트라고 말한다. 푸, 엘, 크, 트들이 흩어져 침대에 있던 자리, 책상에 있던 자리, 1인용 소파가 있던 자리, 작은 식탁이 있던 자리들을 맴돌고는 사라진다. 밑에 있는 싱크대문, 바깥쪽은 얼룩을 다 지웠고, 문 안쪽에는, 저건 참기름? 영미? 싱크대 밑에 문 안쪽에 누렇게 흘러내린 것은 참기름이다. 영미는 참기름을 종지에 따른 뒤 숟가락에 참기름을 묻혀 김에 발랐다. 참기름 냄새 고소하다. 그치? 지금 숟가락으로 참기름 바른 거야? 숟가락으로 참기름을 조금 떠서 이렇게 김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 우선 숟가락 위쪽에 묻어있는 참기름을 김에 골고루 발라야 돼. 이렇게. 그리고 숟가락에 담긴 조금의 참기름을 기름이 묻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조금씩 흘리면서 바르는 거야. 됐다.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리면 되지. 응? 소금? 소금 어딨어? 싱크대 밑에. 참기름 종지 쏟아졌다. 아까워. 괜찮아. 근데 아까워. 독일에선 참기름이 얼마나 귀한데. 참기름 좀 닦아줘. 알았어. 참. 내 양말에도 참기름이 묻었네. 김에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리기 위해 소금통을 꺼내려다가 종지를 건드렸고 참기름이 쏟아졌다. 야, 끝내준다. 완전 한국식 겨울밥상이네. 어디 보자. 이건 동치미. 동치미에 얼음까지 있어. 이건 묵은 김장김치. 이건 구운 조기? 아니면 고등어 구이인가? 몸은 어때? 생선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이 그림 어디서 복사했어? 진짜 먹음직스럽다. 컬러 복사하면 이렇게 나와. 가만, 국은? 내 정신 좀 봐. 자, 국. 된장국이야? 아니, 시래기국. 좋았어. 이제 다 됐나? 완벽한 한국식 겨울밥상. 다른 건 몰라도 시래기국이나 동치미 같은 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먹을 수 있겠다. 그치? 다음에는 오징어 젓갈도 인쇄를 해야겠어. 그래, 먹자. 나 콩장도 먹고 싶은데. 그럼 내가 찾아서 인사할게.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는 저녁이었다. 밥상 가득 음식 사진들을 늘어놓고 그 중간에 네가 참기름에 잰 김과 내가 만든 계란말이를 놓았다. 터키살로 지은 밥을 시리얼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내자 한국식 겨울밥상이 차려졌다.
참기름 자국은 분무기에 담긴 타용도 세제를 뿌리고 스펀지로 몇 번 닦아내자 곧 지워졌다. 잘 지워지네. 그날 영미가 김에 바른 게 참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이었나? 가만. 인근 도시 아시아 상점에 우편으로 참기름을 주문했던 게 그 겨울 밥상이요 아니었나 모르겠네. 세제를 헝겊에 묻혀 찬장 맨 위 칸부터 닦는다. 손이 구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받침을 떼어내 닦는다.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던 저녁과 고추장으로 비빔밥을 만들었던 시간들의 흔적이 삽시간에 지워진다. 잠시 주저앉는다. 침대가 있던 자리에 천천히 몸을 누인다. 바닥의 냉기가 등 전체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길게 소리를 내어본다. 소리는 빈방을 울린 뒤 여음을 남기고 사라진다. 나는 그대로 입을 벌린 채 호흡을 몇 번 하다가 입을 닫는다.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 좀 더 긴 저음으로 소리를 낸다. 좀 더 긴 여음이 빈방에 맴돌다 사라진다. 호흡을 멈춘 채 입을 벌리고 있는다. 텅 빈 것. 입으로 들어오는 어떤 텅 빈 것. 어떤 깊은 구멍. 아래로 뻗은 깊은 구멍. 어떤 점, 어떤 추상, 어떤 흡입. 구멍 아래 깊은 소실의 점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일거에 내민 손을 낚아채는 점. 덜컥 심장이 놀라 퍼덕인다. 몸보다 먼저, 몸보다 무거운 어떤 것이 떨어진다. 눈의 동공이 열리고 거기에 깊은 점이 피어난다. Der Südkoreanische Ex-Präsident Louis Tod. Angeblich weiß selbstmord.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죽었다. 자살이라고 한다. 그날도 7시 정각에 라디오가 켜지고 어김없이 1분 뉴스가 나왔다. 나는 아직 금요일의 밤으로부터 깨어나지 않았었다. 난 좀 더 잘 거야. 마음대로 해. 있지. 다이어트 하니까 가슴도 작아지는 거 있지. 내 가슴 원래는 컸었거든. 우리 아이 가질까? 이따 숲속으로 소풍 가자며. 숲속에서? 사람이 없는 고요한 숲속에서 하늘이 보이는 곳에 누워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 그날 우리는 소풍을 가려 했었다.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금요일 저녁 나는 다만 라디오가 켜지는 전자시계 알람 기능을 끄는 것을 잊었을 뿐이다. 날씨가 화창했던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간지러워. 나 책 좀 보고. 너 처음에는 전공서적 가져오더니 이제는 소설책도 아니고 그림책까지 온 거야?
네가 책 읽을 틈을 안 주잖아. 그래서 글자 별로 없는 책을 골라온 거야. 이게 뭐야. 식물 도감, 간편 중국 요리, 스케치 실기? 금연 실천을 위한 책도 있다. 책은 무슨 책? 이리 와봐. 어? 진짜? 아직도. 어떤 책의 페이지를 펼쳐도 10분 이상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책을 놓고 들어놓으면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로 끝없이 뻗어가는 중이었다. 가져온 싸구려 와인을 따서 한 모금씩 나눠 마셨다. 자. 교수가 돼서 뭐하게? 밥 먹고 살아야지. 이제 많이 썼으니까 금방 되겠네. 교수? 그렇게 금방 되겠어? 잘해야지. 뭘? 그냥 다 잘해야지. 논문 말고 다른 거? 뭐든 그렇게 금방 되겠니 바보야. 머리 아픈 얘기 그만하고 이리 와. 어? 와인잔은 여기 두고. 또? 왜? 싫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노루가 보면 어떡해. 야, 보라지 뭐. 보라 그래. 변기에는 변기 전용 세제를, 샤워 부스에는 싱크대에 썼던 것과 같은 석회 제거용 세제를 뿌린다. 석회덩이가 많이 생겨난 곳에는 석회 제거 세제 위에 찌든 때 전용 세제를 덧발라 놓는다. 물이 닿았던 곳마다 물속에 석회가 남아 굳어있다. 석회 제거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는 곳은 칼로 일일이 긁어내야 한다. 샤워 부스와 세면대의 하수구에는 머리카락 용해제를 흘려둔다. 각종 세제가 충분히 작용을 할 때까지 타일벽과 거울에 붙어있는 흰 점들을 닦는다. 양치질을 할 때 칫솔에서 튄 치약의 흔적이다. 정색을 하고 거울 앞에 선다. 흰 머리칼 몇 올이 올라와 있다. 빨리 씻고 나와. 영미야, 내 흰머리칼 좀 뽑아줘. 왜? 보기 좋은데? 40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참, 흰머리라니. 검은 머리칼들이 하얗게 수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이러다 백발이 돼도 같은 말 할래? 자기야, 머리카락 뽑지 마. 어? 검은 머리칼들은 그냥 철없이 검은 거고 흰 건 이제 하얗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멋있는 걸 왜 뽑냐? 샤워 꼭지에 물을 틀어 거울에 뿌린다. 내 얼굴이 이질러진다. 석회 제거제를 뿌려놓았던 세면대를 주방용 수세미로 닦는다. 석회가 아직 남아있는 곳은 커터칼로 긁어낸다. 이마에 땀이 맺혀 볼을 타고 흐른다. 물에 석회가 섞여 있다니. 이곳은 깊은 바닷속이었을 거야. 내 등에 비누칠 좀 해줘. 자기야, 자기 몸에 왜 이렇게 흉이 많아? 응? 무릎에도 흉 있고 어깨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어. 무릎에 있는 건 어릴 때 깨진 항아리에 넘어져서 생긴 거고, 어깨에 있는 건 우두 자국, 가슴에 있는 건 군대에서 진흙탕에 박박 기다가 철처먹에 찢어진 거야. 발바닥에도 흉이 있을걸?
그건 왜? 공사장 아르바이트 하다가 못을 밟아서 생긴 거고. 이쪽 봐봐. 옆구리에도 흉 있지? 그건 고등학교 때 했던 맹장 수술 자국이야. 아유, 불쌍한 인간. 다치고 깨지고 그랬구나. 뿌옇게 김이 서린 좁은 샤워 부스 안에서 너는 내 몸의 상처들에 자꾸 비누칠을 했다. 상처 없는 무릎팍이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가슴이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손이며 발바닥이 또 어디 있으랴? 촉수처럼 뻗은 너의 손은 작고 희었다. 차가운 타일벽에 등과 어깨가 닿을 때마다 나는 작게 몸소리를 쳤다. 너의 몸은 깨끗하고 하얗다. 눈이 아득해지도록 피부가 휘어서 네 손목을 가르고 있는 그 금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나는 그 한 줄의 금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거? 고양이가 깨물었어. 고양이가 손목을 깨물었다고? 아임파흐 푸버테트. 그냥 사춘기였다고? 그냥 사춘기였어. 함께 밥을 지어 먹거나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둘이서 노천 카페에 앉아 맥주잔을 부딪힐 때도 나는 그 손목의 금을 보았다. 티 한 점 없이 하얗고 매끄러운 네 살에 선명히 그어진 그 금을 볼 때마다 어떤 막다른 골목과 마주치는 느낌이었다. 창문을 연다. 창밖의 밤 안개가 찬바람에 실려 와락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때쯤엔 자주 안개가 낀다. 겨울은 안개와 함께 찾아온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성탄절이 막 지난 그 어느 겨울날에 나는 내가 서울을 떠나 마침내 어느 멀고 먼 곳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나 인터넷으로 매일 한국 뉴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어느 순간 지겨워져서 인터넷 끊었어. 스스로 좀 한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게다가 어떤 때 막 흥분하고 그러잖아. 그러게. 그렇지 좀. 이건 뭐 축구 중계 보는 것도 아니고. 한국 뉴스 보지 않으려고 인터넷 끊고 신문을 구독했지?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신문 국제면에서 한국 관련 기사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돼. 한국 관련 뉴스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걸까, 우리. 선거도 할 수 없는 주제. 그건 여기 겨울밤이 너무 적막하잖아. 그런 것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이 지겨운 겨울을 하니? 그러니까 축구 중계 보는 것하고 별다를 게 없다는 거지. 그건 좀 심한 말이고. 그리고 난 원래 축구 싫어해. 너 옛날에 데모 많이 했어? 독일어로 한국 정치에 대한 뉴스를 듣거나 읽으면 이상한 기분 든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독일어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걸 또 머릿속에선 한국어로 번역하고 어떤 것들은 독일어로 그냥 받아서 소화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실은 그 독일어 필터의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이런 거 아닐까? 여기 이러고 있는 한 북한의 폭탄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은근슬쩍 인식되기 때문 아닐까? 근데 넌 정말 여기 왜 왔니? 난 그냥 심심해서 왔다니까. 도망쳐 온 건 아니고?
무국적자가 되어볼까 생각 중이야. 언젠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창문에 파리똥들이 붙어있다. 지난 여름날의 흔적이다. 바깥이 어두운 탓에 유리창 표면의 얼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분무기의 다용도 세제를 유리창 전체에 충분히 뿌린 뒤 그저 골고루 걸레질을 한다. 설마 내일 아침 관리인이 와서 유리창의 파리똥이 모두 지워졌는지 확인할까? 파리똥이 몇 개 남았다면 불합격 판정을 할까? 그리고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보증금에서 얼마만큼의 청소 비용이 깎이는 걸까? 파리똥 하나당 50센트? 기숙사 앞들을 건너 건너편의 공동주택에 사는 리트리버 주인을 향해 걷는다. 그는 이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무슨 일인가요? 뭐 필요해요? 아, 예. 담배 한 개피 얻으려고요. 난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지금 피우고 있는 건? 마리화나지요. 이거라도 피울래요? 아닙니다. 이사를 가나요? 네.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다. 그렇군요. 당신 애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군요. 떠났나요? 이런. 실례가 됐다면 미안해요. 여기에선 당신의 집이 잘 보이거든요. 네. 떠났습니다. 그녀는 멀리 갔나요? 아마도요. 그렇습니다. 유감이군요. 근데 나는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저 집을 떠나는군요. 네. 지금이 마지막 밤이에요. 행운을 빕니다. 네. 저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든지. 당신은 왜 그렇게 천천히 걷나요? 난 그냥 너무 빨리 걷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빨리 걸으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그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모두 옆을 지나쳐 내 앞으로 갈 때 나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 뒤에 홀로 남더라도 나는 그들보다 천천히 가는 나만의 템포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랬어요. 그럼 오래된 친구를 뒤로 하고 돌아서는 듯한 느낌이 든다. 뒤에 남겨진 그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 갚지 못할 빚을 지고
도망치는 중이라는 느낌이 든다. 어지럽다. 하지만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 아직 남았다.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어 벽을 짚는다. 갑자기 전등이 꺼진다. 내가 한국 요리 만들어줄게. 저쪽이 우리 엄마 무덤이 있는 동쪽일 거야. 나도 사랑해. 노트북에 깔려있는 비지스의 홀리데이 음악을 누른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You're a holiday. 입안에 신침이 고인다. 구역질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화장실로 간다. 변기 덮개를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토사물이 쏟아진다. 마지막 힘에 이래서 너는 느닷없이 존댓말을 했다. 사랑하면 상처받는 거래요. 박사 논문 완성한 거 다시 한번 축하해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언젠가 당신의 뒷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헤어져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기기 전에 그냥 갈게요. 돌아가거든 부디 잘 지내요. 난 이제 누구와도 한국말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간 한국말을 깡그리 잊어버릴지도 모르죠. 때로 외롭겠죠. 하지만 난 괜찮을 거예요. 한 번 더 울컥. 위가 경련하며 남은 것을 개워낸다. 나는 진저리를 친다. 춥다. Every day, such a holiday. 집의 전등을 모두 켠다. 빈 생수병에 수돗물을 받은 뒤 거기에 식기세척용 세제를 조금 흘려 넣는다. 생수병의 물을 골고루 바닥에 뿌린다. 대걸레 자루를 쥐고 바닥 전체를 닦는다. 모든 얼룩이 지워진다. 내일 사람이 와서 페인트 칠을 하고 나면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은 모두 지워지고 중성화된 하나의 공간이 남을 것이다. 갖가지 세제를 모아 비닐봉투에 담은 뒤 가방에 넣는다. 더러워진 헝겊과 걸레는 버리기로 한다. 청소 검사를 받고 열쇠를 전해주기 위해 다시 이 방으로 들어오는 대신 건물 현관에 내 편지함에 열쇠를 넣어두고 가기로 한다. 관리인은 건물 안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으므로 이 방으로 들어올 수도 편지함을 열 수도 있다. 가방에서 필기도구를 꺼내 관리인에게 짧은 편지를 쓴다. 친애하는 관리인, 나는 내가 이곳에 살았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벽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나면 이곳은 마치 새 집처럼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남겨진 흔적이 있다면 그에 대해 관리자 측의 처분에 맡기겠다. 이곳에 살았던 모든 작은 흔적까지 아주 완벽히 지우기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당신이 판단할 것이다. 열쇠는 편지함에 넣어두고 간다. 용서를 구한다. 기숙사를 빠져나온다. 가방 속에서 세제들이 담긴 비닐봉투를 꺼내 쓰레기통에 넣는다. 다시 걷기 시작한다. 고요하다. 기숙사 건물에 내가 살았던 방의 창을 흘끗 올려다본다. 불 꺼진 창이다. 조금 걷다 말고 돌아서서 건너편 공동주택을 본다. 불 꺼진 창이다. 천천히 다시 걷는다. 기숙사가 있는 골목의 어귀를 벗어난다. 안개가 아직도 자욱하다. 나는 조금 속도를 내어 걷기 시작한다. Yet why am I so blind? (2011) 중앙신인문학상 당선작이죠. 백정승 작가의 빈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백정승 작가를 전화로 모셔볼 텐데요. 작품에 나온 것처럼 독일에 계십니다. 백정승 작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 백정승 작가. 이 호칭이 어떠세요? 어색한가요? 아니면 이젠 좀 익숙해지셨나요? 그게 저한테는 아직 전혀 익숙하지가 않고요. 네.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마치 좀 놀림을 당하는 듯한.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모든 국민이 다 백정승 작가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현재 독일에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저는 여기서 문예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네. 독일어로는 이것을 리터라투르위센샤프트라고 하는데요.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이 빈집을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대로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정승의 빈집은 정교하고 섬세하다. 작품 속의 시공은 작가의 집요한 의지와 정확한 손길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고 해부되어 소설로 피어난다. 문장은 가볍고도 단단하며 정확하다.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데서 출발해 구체와 일상의 전개 과정을 거쳐 불안과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는 모습이 보석 세공을 연상케 하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고 이 심사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작가께서는 직접 무엇을 쓰고 싶으셨나요?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님들께서 고맙게도 이제 과찬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작품에서 쓰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흔적에 대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남는 사람들 삶의 흔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남는 흔적에 대해서
작품 속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속의 인물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온 이방인에게 모국의 의미 그리고 떠나간 사랑이나 몸에 있는 흉터 기억한다는 것 또는 거기서 이제 읽을 수 있다시피 돌아본다는 것 그리고 남겨진다는 것 등등의 작품 속의 모티프들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수상 소감 쓰신 걸 보면 좀 늦게 문단에 나왔다고 하셨어요. 예. 예, 얼마나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때 저기 소감에 그렇게 쓴 게 나름대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제가 이제 만으로 40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문단에 등단하는 평균적인 나이보다 조금 많은 게 사실이고요. 또 제가 다른 분야를 공부한 게 아니라 20살부터 문학을 전공하고 부끄럽게도 아직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그랬고요. 또 이제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그 생전에 자식이 이제 문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등단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바람에 대해서 돌아가신 뒤에야 뒤늦게 대답을 드리게 되어서 그렇게 제가 언급을 했고 당선 소감을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누구보다 문학을 사랑하고 그 문학과 함께 살아오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또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어떤 작품을 쓰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빈집이라는 작품도 참 많은 청취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 그런 작품이고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앞으로의 작품들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부지런히 좋은 작품 많이 선보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지금까지 2011 중앙신인문학상 당선작 빈집의 백정승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영화나 드라마 광고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의 운동화 끈을 매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혹은 여자가 남자의 운동화 끈을 매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온 후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좋아하신다면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한번 매봐 주세요.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거나 몸을 낮춰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데 낮은 자세만큼 효과적인 건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백정승 작가의 빈집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정영민,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김은비,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